안녕하세요. 하용윤의 키바디 하용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제가 오프닝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되고 있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좀 잘 다치기도 하고 운동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3대 운동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데드리프트, 그 다음 스쿼트, 그 다음 벤치프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운동은 가만히 바닥에 있는 그 중량을 내가 끌어올리는 그런 운동을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그 어원이. 사실은 저도 데드리프트가 그냥 죽을 정도로 당기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됐거든요. 찾아보니까 데드리프트는 가만히 있는, 죽어 있는 그 어떤 무게를 내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것에서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거고요. 데드리프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다 끌어 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내 몸의 체력을, 아무래도 중량을 많이 끌어올리는, 우리 모든 운동들 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데드리프트 할 때 쓰여지는 근육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체육관 직원이거든요. 이름은 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원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헐리라고 이름이 좀 되게, 왜 헐리일까요? 뼈니까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헐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체육관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금 되게 나름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네. 이 우리 헐리를 통해서 이 데드리프트에 필요한 근육들이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리프트에서 쓰여지는 근육을 한번 볼 텐데요. 굉장히 등에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근데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근육이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팔 내려, 팔. 야. 자, 등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 그 다음에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 그리고 승모근, 대둔근 이런 근육들이 많이 쓰일 겁니다. 먼저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이 테이프를 붙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 기립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세 가지의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기립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냥 허리에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작점은 청골입니다. 그 미골이 있고 그 위에 청골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근육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을 장늑근이라고 합니다. 일리오 코스탈리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청골부터 시작을 해서 장골을 물고요. 여기 하나하나 늑골을 하나씩 잡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면서 하나 잡고 이게 완전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안쪽에서 또 근육끼리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안쪽 라인에서 이렇게 붙는 부분이 척추기립근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장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해서 최장근, 롱기시무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청골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얘도 이런 식으로 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위에까지.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끊어놨는데 사실은 장력근도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최장근도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럼 경추, 그 다음 흉추,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또 더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스파이널리스라고 하는 극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이걸 떼면 그 안에 이제 멀티피두스라고 하는 그 다혈근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겉에서 보여지는 근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근육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척추 기립근 네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등에서 좀 많이 개입을 하는 근육이라고 하면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죠. 광배근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광배근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광배근은 어떤 근육일까요? 광배근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앞쪽에 있는 팔을 뒤쪽으로 당기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견갑골을 움직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데, 견갑골 움직이면 광배근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팔의 움직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광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몸통에 붙는 것이 아니라, 몸통에 붙긴 하죠, 기시부는. 근데 정지부는 팔에 붙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붙는 지점은 여기 흉추 7번부터 해가지고요. 흉추 7번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 그 청골까지 기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바디빌더들 보시면 아시지만, 백더블 바이셉이라든지 레스프레드를 잡았을 때 중간에 쫙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부분이 흉추 7번부터 해서 장골까지가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아니고 거기는 텐던, 건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이제 근육이 빨간 부분이 이제 갖다 붙는 그게 광배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근육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근육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근육이 붙어서 이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흉추 7번은 어떤 식으로 찾으시냐면, 견갑골의 하각, 아래쪽 하각에서 그대로 쭉 가서 모이는 지점이 흉추 7번입니다. 여기가 흉추 7번이에요. 쭉 와서 여기 견갑골 하각을 살짝 뭅니다. 물고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이두근 구가 이렇게 있고요. 내려오면 여기가 굉장히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광배근이 갖다 붙습니다. 나중에 제가 벤치프레스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흉근하고 완전 상반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골에 거의 한 반까지 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흉뇨 건막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CG로 해서 다시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광배근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배근의 하는 역할은 뒤쪽에 이렇게 지금 근육이 늘어나죠.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배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광배근이다, 뒤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은 견갑골을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위로나 뒤쪽으로나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또 그 다음에 이런 회전을 시키는 근육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상, 중, 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잘 보시면 그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있어서 결국 우리 팔을 움직이는데 팔을
좀 더 크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모근이라고 하는 거는 기시부가 여기 뒤통수예요. 뒤통수 이렇게 갖다 붙어 가지고 후두골이라고 하죠. 후두골에서 갖다 붙어서 앞쪽으로는 3분의 1 지점까지, 쇄골의 3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오고요. 자, 뒤쪽에서는 경추 7번까지 붙어 있습니다. 경추 7번이, 자, 여기 극돌기 없는 이게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까지 붙어 있는 게 상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상승모근. 자, 그 다음 상이 있으면 중이 있겠죠. 경추 7번에서 흉추 5번까지가 중승모근입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뒤쪽으로 모으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7번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이 전체 견갑골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중승모근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중이 있으니까 하도 있겠죠. 자,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자, 이 하승모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광배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승모근은 흉추 12번이니까 뭐 위에서부터 내려가도 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되겠죠. 자, 흉추 12번은 늑골이 붙어 있는 마지막 지점이니까 한 이쯤 될 거예요. 그죠? 한번 볼게요.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번이죠. 12번 늑골과 11번 흉추와 11번 흉추 사이에서 12번 늑골이 빠져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붙어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이 하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상, 중, 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하승모근의 하는 역할은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광배근도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승모근도, 하승모근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등 운동을 한다고 하면 등 운동을 할 때 보통 대부분 뭐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바벨 로우, 덤벨 로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힘이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내지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등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견갑골의 극이라고 하는 부분, 스파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힘이 많이 간다라고 하면 등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대로 내가, 물론 뭐 약간 뭐 해머머신 이런 것들, 그리고 일부러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특별한 예외라고 두고, 그거 말고 정확한 내가 등 운동을 하고 있다, 등에 정확하게 자극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극 이하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극 이하에서 느낌을 가지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입니다, 이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중승모라든지 하승모, 이 부분에서 광배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등 운동을 할 때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뭐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상체에 있는, 우리가 데드리프트 등 운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근육들을 이 테이핑을 통해서 그리고 간단한 CG를 통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뭐 극하근도 있을 수가 있고 후면 삼각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안에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견갑거근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근육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참 쉽죠?